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주당 내부에서 분열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추운 날씨에도 계속 나와주시는 애국 시민분들, 우파 시민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체감이 지난 1월 중순에 한남동 관저 있을 때보다 요즘에 훨씬 더 추운 것 같아요. 명절 연휴 들어서. 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감기 안 걸리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혹시 구치소나 주말에는 다른 곳에도 또 있으실 텐데 나오시고 싶은 분들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따뜻하게 하고 오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개인 핫팩 꼭 가져오시고 개인적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 채널 진행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제가 사실 민주당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몇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갈등이 막 드러났다라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속에서는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런 말씀을 주로 드렸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더 구체화된 목소리가 있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몇몇 인물들이죠. 이재명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당을 장악한 바로 친명계 의원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이재명에게 반기를 든다? 감히? 하면 민주당에서는 바로 귀를 펴지 못할 정도로 이 이재명의 엄청난 이 민주당 내부의 권력과 당을 사당화했다 그런 인식이 있어서 사실상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게 이재명이죠. 그러니까 탄핵을 밥 먹듯이 했었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곧 이재명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재판이 이재명을 기다리고 있고요. 거기서 벌금이 100만 원만 이상이 나와도 이재명은 어찌 보면 끝입니다. 다음 대선에 나오지도 못하게 되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의원직도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이 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친명계 의원들이 이걸 막으려고 벌금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자 막 이런 어이없는 방탄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그거는 통과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 그랬는데 진짜게 리스크가 드러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온 진짜 이재명의 어떤 그 깜빵 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데 재판이 1심, 2심, 대법원 판결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도 안 걸린다라는 거는 사실상 저는 확률이 매우 낮다라고 보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이 사법 카르텔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만 물론 지난 이재명의 위증주사 1심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이없어 했고 아니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인데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무죄냐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다고 많이들 생각하셨을 텐데요. 일단은 1심이었고 2심 대법 가면서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하나는 걸릴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무조건 걸릴 거라고 보고요. 이걸 중요한 건 저희 우파 측에서만 저희 자유 우파 측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저쪽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급하게 법도 바꾸고 하는 거죠. 아니 걸리지 않을 거면 왜 법을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 반 이재명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는 것부터가 지금 재판에 대해서도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이다 라고 본인들이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도 이재명이지만 이 친명계 의원들 박찬대, 정청래라든가 여러 가지 있죠.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이 정말 복잡할 겁니다. 이재명이 잘리게 되면 이 사람들도 우수수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이유로는 국힘의 지지율 역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힘이 잘해서 지지율이 오른 거 아닙니다. 어이없게도 국힘 측에서는 이 지지율 분석을 지도부의 결속이다, 당파 갈등이 없다, 그래서 오른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참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집단입니다. 어떤 분이 영상에 국힘은 작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얘네 지금 하는 게 대통령 지킬 생각은 전혀 없고요. 개헌하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아무튼간
이 얘기는 더는 안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국힘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역전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꽃 이런 데만 아니면 역전을 했는데 이때다 싶어서 나오는 비명계의 의원들 그리고 친문계 의원들이 있을 거고요. 이재명이 지금 잘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역전당했지. 이런 식으로 꼬투리 잡기가 아주 딱 좋은 상황이 바로 지금 상황입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걸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는 이 임종석이라는 사람, 대표적인 친문계 인사죠. 임종석이 이 이재명과 친명계에 대해서 당내 민주주의가 없어졌다. 이러면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 친명계가 낫다, 친문계가 낫다 이런 거 당연히 아닙니다. 누가 와도 좌파는 좌파고요. 어찌 보면 친명계보다 더 극성인 게 친문계죠. 뭐 누가 낫다 이런 걸 따질 우리가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번 겪어봤잖아요. 문재인 때 한번 겪어봤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힘드셨습니까? 정말 나라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진짜 공약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굴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부에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난다. 그 신호들이 있다. 그거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분열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건 결국 또 우리가 바라는 거고 여러분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희가 분열하고 싸우는 건 또 저쪽에서 가장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민주당에서 내부에서 싸우면 뭐 저희들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또 대표적인 친문계 인사죠. 김경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뭐 예전부터 친문의 적자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마치 서로 짠 것처럼 갑자기 친문계 인사들이 우르르 나와서 이 둘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과 친명계를 저격을 하기 시작했고요. 김경수 같은 경우에는 친문계에서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엄청 적자고 대선 주자로도 막 밀었었고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죠. 이 경남 도지사도 했었고요. 이 김경수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크게 하나 되어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근데 중간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믿고 국정 운영을 맡긴 국민께 지금의 민주당도 민주적이며 책임있는 정당으로 국정을 다시 맡길 수 있다는 신뢰를 드려야 한다. 네, 저는 국정 운영을 맡기지 않았는데 아무튼 지금의 민주당이 전혀 민주적이지가 않고 책임도 없는 정당이 되었다는 거죠. 누구 아래에서요? 이재명 아래에서. 너무 사당화가 많이 되었다는 거고 이어서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정치 보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집권 세력의 핵심적인 책임과 의무는 통합과 포용이다라고 강조했다며 저도 같은 생각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상대방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하지 말라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상대방이 이제 우파 저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 보복하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재명이 비명계에 대해서 했던 일 기억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비명계는 진짜 길을 펴지 못했고요. 이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받들지 않으면 정말 그 의원에서 이제 중심으로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많은 사람들도 이제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재명에게 쓴소리하고 살아남은 민주당 의원이 몇 없습니다. 네, 아실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폄훼했던 언행들에 대해서는 발언 당사자의 사과는 물론 반성과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김경수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친문계랑 친명계랑 사이가 엄청 안 좋은 건 아실 거예요. 앞에서는 언론에서는 아주 히히덕거리고 서로 사이 좋은 척하고 또 오늘입니다.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만났겠네요. 이재명이 문재인을 만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기에. 이상하죠? 이재명도 급하니까 지금 문재인을 보여주는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언론에서. 이재명도 정말 정치꾼이죠. 정치꾼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알 거고요. 근데 이때 또 궁금한 게 이제 문재인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물론 거기서 뭐 문전박대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지 궁금하고요. 둘 사이에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 말고 어떤 이해가 나올지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사실 뭐 김경수가 어쨌든 이재명이 어쨌든 뭐 다 같은 좌파들이죠. 그 뒤에 뭐가 있을지 찝찝한 거는 매한가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당연히. 누가 되든 다 똑같다고 보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분열은 좀 의미가 많습니다. 이 김경수는요. 독일에 있었습니다.
독일에 있다가 12월 3일 날에 급하게 귀국을 했어요. 김경수에 대해서 이 사람 저번에 감옥 가서 선거권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상실을 했었습니다. 한때. 유명한 사건 아시죠? 댓글로 여론을 만들었던 그 사건. 그걸로 2년을 받았는데 지난해에 이제 광복절 특사로 복권이 되어가지고요. 피선거권 박탈해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웃기웃하고 있는 거죠. 재밌는 건 이 사람이 지난 23일에는 종로에서 열린 비명계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자리한 행사가 있었거든요. 일종의 세미나 같은 건데 여기 참석해서 축사를 했고 또 독주는 반드시 패를 낳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도 이재명을 돌려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민주당 관계자가 김경수 캠프의 미리보기다 이건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지난 15일에는 우원식이랑 전직 원내대표단이 부부 동반 모임을 했는데 거기서도 등장을 했다고 하고 우원식도 지금 이재명에게 사실상 반기를 들었죠. 우원식은 민주당 내부에서 그 개헌을 하려고 하는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하는 완전 주축 세력이 또 우원식 쪽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만 지금 김경수가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하고 안 어울리고. 김경수뿐만 아니죠. 김동연 지사도 민주당 비판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신뢰의 위기를 맞았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 불과 저번 주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수권 정당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다. 경제를 책임지고 맡을 수 있는 유능함이 민주당에게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김동연 이 사람이 경기도지사로 한참 나올 때 뭐라고 나왔고 본인이 어떻게 유명해졌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바로 경제입니다. 민주당에서 경제 쪽에는 좀 약한 것 같다. 그래서 이 경제를 책임질 인물이다. 본인이 그렇게 언플하면서 나왔는데 지금 뭐라고 했나요? 민주당의 경제를 책임지고 맡을 유능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즉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김동연도 이재명, 친명계 너네 무능하니까 너네 나와라. 너네 경제 뭣도 모르니까 너네 나오고 이제는 경제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작년 9월 기사인데요. 올해가 아니라 작년 9월입니다. 김동연이 민주당 내 친문 인사와 비명계 인사들을 경기도정에 영입했다. 이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외연을 조금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거죠. 이미 김동연 같은 경우는 작년 9월부터 해가지고 친문계 그리고 친노 이런 비명계 인사들을 본인의 캠프로 이렇게 영입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미 이재명 제끼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구나. 지금 당장 그때 당시에는 이재명이 힘이 세서 말은 못하지만 조만간 나올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모두 다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11월에도 여러분 기사가 있었는데 그냥 묻히고 넘어갔는데요. 이재명의 1심 선고죠. 이재명 당시에 그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김경수랑 김동연이 독일에서 극비 회동을 가졌다는 소식. 작년 11월에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거죠. 문화일보에서 취재를 한 건데 27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의 국외 공무 여행 중인 김 지사, 그러니까 김동연이 한국 시간으로 12월 2일 독일에서 김경수 11월 2일이죠. 독일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회동했다. 그러니까 김 지사 측에서 이때도 아니라는 말을 안 하고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지금 김경수랑 김동연 둘 다 대권을 노리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을 제끼려고 하는 두 사람인데 갑자기 이재명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독일에서 둘이 만났다? 정말 이상하게 누구나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더 이상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이고요. 여러분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요.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면요. 야권의 잠룡들 당 지지율 하락 속에 이재명 향한 개헌 압박 시작. 중앙일보인데 중앙일보는 당연히 개헌 조중동 세력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각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민주당과 민주당 내부에서 원하는 것은 내각제입니다. 대통령제에서 개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또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의 이 스텝이 좀 꼬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어떻게 보면 곧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김경수, 임종석, 김동연 그리고 김부겸까지 이렇게 나와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민주당 내부 인사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22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중동은 내각제 세력입니다. 이재명이 대선에 나온다면 개헌 시점과 내용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그냥 밝혀야 한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게 이재명에 대한 공격입니다. 반대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동연도 역시 지난 13일 신년 간담회에서 87 체제의 가장 안 좋은 점이 최근 부각됐다. 이제는 70화국의 출범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각제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를 통해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와 합의를 강조했다. 합의했다라고 강조했다. 여기 보시면 김부겸, 이재명 대선 나오면 개헌 시점 내용 밝혀야. 그리고 김동연 말씀한 것처럼 이거 바꿔야 된다라는 거고, 김경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주의, 독선과 오만의 정반대로 가야. 임종석도 당내 민주주의 숨죽인 민주당은 국민 신뢰 얻기 어려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에 대한 비판과 어떤 민주당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의 그 큰 그림을 아시겠죠? 결국에는 내각제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본인들의 어떤 그런 밥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재명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했냐 하면, 보시면 지난달 8일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단축 개헌은 고려할 때가 아니다. 왜? 본인이 다음에 임기를 5년 꽉꽉 채워서 대통령을 해야 되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개헌론은 여당이 내란을 물타기 하려고 꺼낸 프레임이다. 당 지도부. 이게 친명계죠. 그러니까 친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시켜야만 되니까 오히려 개헌을 국민의힘 너네들이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상황이 웃기죠. 최측근인 김민석 최고의원도 개헌보다는 대통령 파면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민주당 내부, 그러니까 진짜 친문계와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이재명과 비명계의 목소리가 너무 다른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경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종석, 김부겸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내각제 세력이에요. 우원식도 가장 그 주축에 있어서 내각제를 계속해서 개헌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지금 대치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국힘은 어떠냐 하면, 국힘은 제가 볼 땐 내각제를 하려고 지금 안달이 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국힘 지도부 권성동, 권영세라는 사람은 설날 전에 사실 발표한다고 했는데 지금 발표를 안 했어요. 지금 여론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국힘들은 본인들이 먼저 나서서 내각제를 하자, 의원 내각제를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의 어떤 딜이 있었는지도 의심이 될 정도로 갑자기 이런 개헌의 움직임을 더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먼저 발의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했거든요. 국민의힘이 지금 108석입니다. 근데 이 개헌을 하려고 이제 국회 법안을 내는 거는 좀 그 정족수가 좀 더 많아요. 그래서 발의 자체도 150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국힘도 발의를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찬성이 나오려고 해도 200석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또 국민투표가 필요한 게 바로 헌법을 개정하는 굉장히 좀 빡센 절차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거를 먼저 나서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이 조중동 세력과 권영세, 권성동,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을 어떻게 보시든 여러분 생각이 당연히 다 다르겠지만 당연히 저는 구속되고 감옥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민주당 안에서의 이 싸움에
뒷면에는 친문, 친명을 넘어서 내각제를 하려고 하는 세력과 그걸 막으려고 하는 이재명. 아이러니하죠, 참.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이기든지 여러분 저희한테 뭐 누가 이겨서 누구를 응원하고 막 좋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이 둘이 아주 피 터지게 싸워서 끝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국힘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저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 지키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대통령 지키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한 방에 타개할 수 있는 게 바로 윤 대통령의 복귀고요.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든 국힘이 어떻게 나오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복귀하고 정말 다시 정말 제대로 돌아오면 곧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민주당은 당연하고 이 국힘도 그 정리되는 물망에 저는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 상황이 이렇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더 이 싸움이 수면 위로 드러날 거고요. 오늘 이재명이 문재인을 만나죠. 그 이후로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궁금하고, 분명히 이 싸움은 더 길게 지속이 될 겁니다. 여러분 흥미롭게 바라봐 주시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면 제가 또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